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우선 어제 그리고 그제죠. 메이저리그 프리뷰를 하지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주는 성실하게 프리뷰하는 갈라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포르토도 다시 시작됐고, 그리고 포르토 홈페이지 바뀐 걸 보고 있는데 좀 구려 보이지 않나요? 이거 뭐 보다 보면 적응되겠죠. 아무튼 뭐 프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일본 야구와 국내 야구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서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 한신의 경기고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엔 후카사와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고졸 신인으로 이번 시즌부터 요코하마에 영입된 선수고 이 선발 한 경기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주니치전에서 나왔을 텐데 이 경기에서 땜빵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고 투구 폼이 살짝 특이한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카사와의 투구 폼에 대해서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제 제가 뭐 야쿠르트 신인에 대해서 이 투구 폼에 관해서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선수가 진짜로 제 예상대로 잘 던졌습니다. 그만큼 꽤 신빙성이 있는 분석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후카사와 오른손잡이죠. 예, 사람이 후카사와입니다. 여기에서 공이 나갑니다. 그리고 포수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투구 폼이 특이하다고 했는데 보통 투수들이 이렇게 던지는 거에 비해서 좀 팔각도가 내려가고 이 사이드암에 가깝게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 좌타자들에게 좀 맞아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니치 전에서 좌타자 상대로 4타수 2피안타 1볼넷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신 같은 경우엔 뭐 모리시타 오야마 빼면은 뭐 치카모토나 사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거의 다 좌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후카사란 투수가 지금 퍼시픽과 센트럴리그 통합해서 타격지표 1위인 한신 상대로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오늘 경기 이런 분석이 의미 없는 게 사이키가 나왔죠. 사이키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한신이 뭐가 됐든 우세한 경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한신 우세 보고요. 그리고 주니치와 요미우리의 경기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엔 노리모토가 나왔고 그리고 주니치는 카네마루가 나왔는데요. 노리모토 지금 두 경기 나와서 잘 던지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 믿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잘 던지겠지만 아직 노리모토가 워낙 믿을 수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던지고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뭐 점수 안 주고 막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고 한 2실점, 3실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카네마루 같은 경우엔 최근 보시면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틀어막았거든요. 그래서 방어율에 비해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니치 같은 경우엔 선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발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한신과 주니치 주말 시리즈를 많이 봤잖아요. 그때 항상 문제였던 불펜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불펜이 상당히 큰 문제로 작동한다. 그래서 주니치도 오늘 경기에서 뭐 실점을 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두 팀이 서로 승패를 예측해 보는 것보단
선발의 문제와 그리고 주니치의 불펜의 문제로 인해서 좀 타격전에 가까운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건 이 투수 친화 구장이라고 하거든요. 나가노 구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파울존이 엄청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타가 파울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투수 친화 구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맞아 나가면 뭐 투수 친화 구장이 솔직히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 타격전 예상해 보고요. 히로시마와 야쿠르토로 넘어가서 이 두 팀 최근 경기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쿠르트는 딱 1패 그리고 히로시마는 딱 1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선발을 논외하고서라도 두 팀의 타격과 뭐 불펜 같은 거 생각하면 야쿠르트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발 분석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 요새 부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야쿠르트 상대로 13이닝 4실점 결과만 보면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주자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이 점이 뭐 이번 시즌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리스타가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야쿠르트 선발 요시무라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 친구도 상대 전적을 보시면 히로시마와 상대 전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굳이 오늘 경기에서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와 요시무라를 비교해보면 요시무라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오히려 안정감 자체는 그래도 요시무라 쪽이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뭐 야쿠르트가 역배 받았지만 데이터적으로는 방금 말씀해드린 선발의 우위랑 그리고 뭐 타격이나 불펜이나 야쿠르트가 밀리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야쿠르트 쪽의 우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쿠텐과 니포넴은 타츠가 나왔고 라쿠텐은 쇼지가 나왔습니다. 뭐 타츠 같은 경우엔 이번 시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평자 또 뭐 4점대로 높은 편이지만 WHIP가 상당히 높은 걸 보면 억가가 아니고 그냥 맞아 나가고 블렛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포넴 같은 경우에 이 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격적인 문제도 있죠. 보시면 일주일간 타율이 10위입니다. 뭐 홈런은 1위인데 이게 리포넴 좀 팀 특성이긴 하죠. 뭐 장타가 좋다는 거. 근데 너무 못 치다 보니까. 그리고 팀에서 중심으로 쳐줘야 될 레이스 이 친구가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니포넴의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쿠텐은 반면에 니포넴보다 조금 더 낫죠. 직전 경기 역전패를 하긴 했지만 살짝 억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선발 쇼지 보시면 작년에 진짜 잘하던 니포넴 빠따 상대로도 19이닝 6실점 본인 실력에 비해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2.25 기록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배당 상관없이 그냥 라쿠텐이 분위기적으로 괜찮은 경기 같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세이브는 스미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스튜어트가 나왔습니다. 스미다 같은 경우에 작년 느낌은 아니고 이번 시즌 조금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만났을 때 7이닝 3실점 애매한 성적을 보여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같은 경우엔 제가 뭐 부상 복귀하고 나서 재고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 6블렛 허용하면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두 선발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좀 불안한 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러면은 불안한 선수 두 명이 만났을 때는 팀적으로 그리고 타격적으로 우위인 팀이 경기를 가져가는 성향이 당연히 크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소프트뱅크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팀적으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타격 지표 같은 경우엔 뭐 소뱅이 지금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세이브도 직전 경기에서 15득점 한 수치 빼면은 이 지표가 안 나오고 하위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뭐 소뱅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오릭스와 지바 롯데의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 빠르게 프리뷰를 해보면 일단 롯데, 지바 롯데에서 나온 선발 잭슨. 잭슨이 지금 일본 야구 3년 차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잭슨이 24년도 1년차 전반기 때 진짜 미국행 비행기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못했던 투수입니다. 많이 못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볼넷이 상당히 많았던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때랑 딱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제구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뭐 그때 성적을 예상을 해본다면 지바롯데 쪽을 가기가 쉽지 않다. 지바롯데 쪽을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릭스 타지마 같은 경우에도 폼이 지금 안 좋죠. 이번 시즌 뭐 한 경기 나와서 3월 29일 나와서 1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내려갔고 그 이후에 소프트뱅크와 주니치 상대로 2군 경기거든요. 2군 경기에서도 뭐 승리는 챙겼긴 하지만 5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하면서 좀 애매한 투구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바 롯데와 만났을 때도 4경기 22이닝 13실점 뭐 그럭저럭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9이닝 무실점을 한번 한 이후로 그 외의 경기에서는 다 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두 팀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 선발 다 애매하고 좀 부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득점 경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뭐 일본 야구 마무리해 보고 국내 야구로 넘어가서 LG와 하나 경기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LG가 유리하고요. 하나가 직전 경기에서 좀 타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죠. 맞지만 결국 하나란 팀이 좌완을 만나면 타격감이 떨어지는 게 명확하게 지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승기를 만났기 때문에 타격이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하나 선발 문동주가 작년에 LG 상대로 많이 어려웠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좌완 상대로 만나면 못 치는 하나의 타선과 그리고 문동주의 상대 전적 이 근거 두 가지를 가지고 LG의 우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 KT 대 기아의 경기고 이 경기도 좀 단순하죠. 김태형 이번 시즌에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11이닝 18피안타 3피홈런 답 나왔죠. 사실 이 기록 보고 못 가죠. 그리고 기아가 연승했을 때 보면 기아가 그냥 타격적으로 좋아서 연승을 했지만 타격 빼고는 기아가
전반적으로 뭐 크게 장점을 가지는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에서 무난하게 뭐 김태형 털리고 원석이 호투하면서 KT가 우세한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우세 보고요. 자, 그리고 키움과 NC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는데 NC가 오늘 가장 낮은 배당을 받았죠. 근데 NC가 뭐 마냥 유리하게 경기를 리드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선발 키움의 선발 오석주 같은 경우에 먼저 좀 오석주 그 내용 안 써놨네요. 평생 불펜으로 뛴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프너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마일스의 부상으로 오석주를 그냥 아예 선발로 박아 넣었다라는 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석주가 오늘 경기를 책임질 가능성이 아주 높게 잡혀 있고 그래서 오석주를 분석해 보면 공 느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리어 내내 불펜으로 지낸 선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특이하게도 NC 상대로 작년에 9이닝 나와서 2실점이란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키움 쪽에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NC 선발 버하겐, 베르 하겐을 분석해 보면 잘하죠. 뭐 WHIP도 뭐 나쁘지 않고 평균 자책점 자체도 3점대면 뭐 준수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경기 나왔는데 13이닝 던졌습니다. 5이닝 이상 던진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이닝 보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두 팀에서 나오는 불펜은 5.45의 불펜 그리고 5.20의 불펜이란 말이죠. 그래서 NC가 오원석을 경기 초반부터 두들겨 패지 않는 이상 결국에 나머지 4이닝에서 불펜 싸움에서 경기가 갈릴 거란 말이죠. 근데 NC가 뭐 타격이 좋나요? 전 그렇게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 경기 오석주나 버하겐이나 5이닝까지 애매한 점수차가 이어진다면 저는 불펜에서 갈릴 거기 때문에 뭐 NC를 볼 명분이 없다. 근거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키움 쪽이 오히려 좀 더 메리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와 두산 경기로 넘어가서 오랜만에 벤자민이 보이네요. 벤자민을 영입한 투산이고요. 뭐 플렉슨의 대체 선수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벤자민 먼저 말씀해 드리면 작년에 트리플 A에서 108이닝 던져서 6.4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국내 야구에서 마지막 시즌이 4점대에서 5점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벤자민이 복귀했지만 뭐 S급에서 A급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다.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털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근데 이건 기본적인 실력이고 상대에 대해서 오늘 뭐 롯데 상대로 잘 던질지 못 던질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롯데가 잘한 상대로 떨어집니다. 2할 2푼 9리 상당히 안 좋은 성적 가지고 있고 또 벤자민은 재작년 기록이긴 하지만 2경기 나와서 롯데 상대로 13이닝 4실점했거든요. 물론 라인업의 선수가 바뀌고 그런 걸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2.77이면 당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났던 시즌 대비 상당히 괜찮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벤자민이 기본적인 실력 자체는 좋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벤자민을 잘 던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롯데 선발 나균환 같은 경우엔 한마디로 좀 잘 던진다고 보긴 애매한데 그렇다고 못 던지지도 않고 좀 꾸역꾸역 맞고 있는 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느낌상 뭔가 지금 WHIP도 높은 거 보고 그리고 평자도 너무 낮은 거 보면 언젠가는 털려 나갈 건데 오늘 털릴 가능성이 조금 느낌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롯데는 점수 못 내고 두산은 최근에 타격감 좋은 게 이어지면서 나균환을 공략하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내면서 두산이 이길 것 같다란 말이죠. 그래서 뭐 두산 쪽 보고요. 마지막 경기 삼성과 SSG의 경기 시작해보면 제가 이 경기 예상하는 흐름은 조금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두 팀 불펜 좋습니다. 그리고 SSG가 타격 기복이 요새 조금 있는 편이죠. 기복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예측을 한다면 SSG는 좌완 상대로 더 잘 치는 팀입니다. 우완 상대 타율은 그냥 리그 중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원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못 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로 근거는 최원태가 SSG 상대로 5경기 나와서 17점 했고 평자가 3점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SSG의 타격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베니지아노 이 선수가 지금 뭐 5.52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LG전이었는데 LG전에서 사실상 땅볼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책으로 무너진 경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니지아노가 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5점대 성적을 유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니지아노도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호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선발들이 3실점 아래로 막아주고 불펜이 나오면서 좀 틀어 막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투수전 예상해보고요. 네, 여기까지 프리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입니다.